예. 제가 이제 저희 제목에 공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저격수라 불리는 진중권 전 교수의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.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당 차원의 공식 논평으로 맞부딪혔는데요. 충돌의 발단이 됐던 조정래 작가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150만, 60만 원 해야 되는 친일파들을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질서가 수장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. 토차대우라고 부르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몇 번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.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. 장혜철 평론가님, 조금 저희가 애초에 정리를 좀 해보면 조정래 작가의 이 논란 발언에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항상 그래왔듯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각각의 여당 의원들이 진중권 전 교수와 맞부딪혀는 있었어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 살만 나시죠, 신이 나시죠, 내 세상 같죠 라는 논평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. 저는 당의 공식 논평에서 저런 표현 나오는 거 여야 통틀어서 처음 봅니다. 참 처음 보는 광경들이 최근에 많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, 우선 조정래 작가의 발언도 너무나 문제가 많죠. 일본 유학 다녀오면 다 친일파 되고 민족 반역자 돼서 150만 명을 반민특위 부활시켜서 처단해야 된다?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조정래 작가의 부친도 일본 유학 다녀오신 경험이 있고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님도 일본에서 학교 나오셨거든요. 이런 분들도 그러면 다 민족 반역자고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? 이 지식사회의 원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 다른 지식인들이 바로 잡는 게 건강한 지식사회의 모습이죠.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진중권 전 교수가 조정래 작가를 비판한 건 저는 할 만은 했다고 보는데,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조 작가 뜻이 그런 게 아니다, 진 교수의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,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반론을 하는 방식이 개인의 SNS나 성명이 아니라 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이 나왔다는 것. 예. 정당의 대변인단 논평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이건 국민들이 받아보기에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의견으로 가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180석 상당을 차지한 집권 여당에서 지식인 한 사람을 붙잡고 살만 나냐고 엇박 지르는 그 겁박하는 모양새인데,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블랙리스트라고 다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? 촛불 시위하지 않았겠습니까?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을 정당의 이름으로 윽박지르는 게 왜 2020년에도 되풀이 돼야 하는 것인가? 더군다나 물밑에서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협박하는 이런 논평이 나왔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데스킹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. 이 제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김주옥 교수님. 네. 근데 여당 부대변인이 진중권 전 교수를 비판할 때 비유를 든 것이 삼국지 예형,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추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, 독설로 조조에게 미움을 받고 황좌에게 처형을 당하는 삼국지의 등장인물, 이 예형에 비유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더 뜨거워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뭐 저런 비유는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닐 테니까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을 비유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지만, 저는 제가 볼 때 진중권 전 교수도 저런 유사한 발언들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덕분 객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. 예. 왜냐하면 이거 적어도 그 조정래 작가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그 발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비유에다 대통령 따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의도가 다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쌍방에다 제가 볼 땐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,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전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왜 공당이 얘기했냐? 아니 예를 들면 공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공인도 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. 저는 이거 갖다가 민주당이 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공인 아니면 저런 분들이 계속 하나의 사안마다 모든 발언권을 다 행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시민사회가 충분히 이 내용들을 듣고요, 다 판정합니다. 제발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자제할 때 자제할 줄 아는 것도 제가 볼 때 지식인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진중권 전 교수가 여권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.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.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. 잘못을 합니다.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. 정의의 기준 자체를, 도덕의 기준 자체를,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. 여기 이제 또 2차전이 남았거든요. 조상호 부대변인. 여기 앞으로 계속 그러면 목숨을 끌어넣겠다는 협박의 중의적 표현일진도,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? 라고 했더니 박진영 부대변인이
부대변인 논평은 당의 공식 회의를 거치지는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까지 했거든요. 정말 그런 겁니까? 예, 뭐 저도 부대변인을 했었으니까. 실제로 그냥 이 논평은 그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. 예. 거기에 뭐 사전에 뭐 지도부에 확인을 받거나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진영 부대변인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로서 여러 가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서 논평을 작성하는 건 맞지만 자기의 이름을 자기 책임하에 나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? 그러니까 공당에서의 공식 논평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언급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낙연 대표가 무슨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논평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전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네. 똑같은 직책을 지내셨으니까 네네. 그렇다고 이걸 뭐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공식 논평도 아니잖아요.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. 그렇습니다. 어찌됐든 실제로 다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고 그다음에 그걸 낼 때는 그 당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런 예. 부분에 기초해서 쓰고 그러는 게 맞죠. 왜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어찌됐든 아까 진중권 전 교수가 오해하는 것처럼 뭐 지도부가 사전에 스크리닝하거나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진중권 교수가 이낙연 대표를 끌어들인 거는 내가 부대변인 상대야? 나의 상대는 대표야. 그러니까 부대변인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판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자존심 상했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진중권 전 교수와 그리고 이 민주당 부대변인의 공식적인 설전 얘기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.